내신이 아니고 기초 내공이 없으면 준비가 안 된 시험이기 때문에 성향을 잘 보시고 무리하게 여기서 어떤 성향에 맞는지 보시고 그 고등학교에 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른 학교는 이 근처에서 아이들이 이번에 저희 애들이 증명여고, 그 다음에 목동고, 신서, 그 다음에 이번에 대일 갔고요. 그 다음에 양정으로 영예고로 갔어요. 언니. 유일하게 어느 못 갔냐면 신목고를 못 갔어요. 이번에 신목고 말씀드리면 신목고에 학생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신목고가 터졌어요. 그래서 신목고 썼던 애들이 강제 배정이라고 하죠. 원치 않은 학교 배정된 경우가 있었어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번에 강제 배정된 애들이 학교가 진명이 미달렸었어요. 진명이 있고, 왜냐면 진명이 있고, 그 다음에 어디가 됐냐면 신서, 금옥역을 여기까지 가네요. 쓰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해드릴 거예요. 금옥역하고 신서고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들이 금옥역하고 신서고를 처음부터 작성하고 쓰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금옥역하고 신서고를 왜 설명을 해야 되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 아이가 불운하게 강제로 더 배정이 됐어. 그럼 금옥역하고 신서고 내신 다 아셔야 된다는 거죠, 사실. 현실이 그래요. 신목고를 1순위를 많이 쓰기 때문에 신목고가 터지면 원하지 않은 학교로 배정이 될 수 있는데 올해 바로 그런 학교가 신서고하고 금옥이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신목고가 왜 문제라고? 왜냐면 신목이 남녀공학이에요. 네. 남녀공학이니까 여학생들이 신목고에 가면 유리하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학습 분위기가 좋아요. 신목고가 공학치고는 학습 분위기가 좋고 그리고 선생님이 열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그 수능지수라고 하죠. 대학 보낸 지수가 신목고가 높아요. 비교과 준비를 잘해줘요. 그리고 학교 분위기 괜찮아. 그래서 거기를 많이 쓰고 있어요. 남자애들도 가요. 근데 남자애들은 약간 꺼려하죠. 신목고를 가는 남자도 어떤 성향이냐면 여성성을 가진 남자예요. 나는 가도 그러니까 거칠거치가 남자애들만 있는 데 가면 나는 더 못할 것 같아. 대일고 같은 거 있잖아. 대일고라든가 강서구 이런 학가 아니야. 우리 애는 애가 너무 곱게 컸어. 근데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사실 공학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저는 권하지 않아요. 왜냐면 남학생들은 여학생이랑 같이 붙으면 내신이 손해요. 근데 너 힘들어도 그냥 남자 고등학교 가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 건데요. 제가 이제 앞에 30분 동안 저희 주요 학교별로 내신 분석을 해드리고 어떻게 진행이 된다 얘기하시면 그 다음에 저희 그랜드님 오셔가지고 어머니 제일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어느 고등학교 가는데 어떻게 준비가 되는지 그거랑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학원에서 어떤 교재를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가 대한 부분을 그랜드님 얘기해 주실 거예요. 어머니 같은 경우 특히 지금 중3 학부모님이니까 고등부 진학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그거에 대한 상담을 그랜드님 해주신 거예요. 저는 이제 이번에 고등부 내신을 담당했고 부원장을 맡은 제니라고 합니다. 보시고 이게 설명회가 아니라 법을 간담회이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저한테 질문하시고 지금처럼 주고받는 대화가 가능하거든요. 언제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진행할게요, 어머니. 부분에서가 일단 리모컨. 이거 네, 그거 쓰시면 돼요, 그대로. 내리는 걸로. 네, 그대로 하시면 돼요. 반대 거. 내리는 걸로. 오리는 거 말고 내리는 거. 네. 자, 저희가 이번에 개별하게 분석의 학교 분위기, 이 학교 분위기가 중요해요. 왜냐면 실제로 학교에서 공시하는 거나 아니면 주변 어머님들 얘기는 이미 아웃데이트된 거예요, 사실은. 지금 바로 입학한 학생들의 얘기가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별 학교 분석이랑 학교 분위기에 대한 얘기가 있을 거고요. 자, 학교 시험 문제 특징, 어떻게 문제가 나왔다. 이번에 말씀을 드리자면 주관식이 어떻게 나왔어요. 주관식 유형이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 유형이 나왔고 그다음 점수의 당락이 주관식이 결정돼요. 그리고 복수형 문제는 뭐냐면 단답이 아니라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특징이 그런 문제를 어떻게 파고들 것인가 그 얘기가 나오고 모의고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 목동에 있는 학교는 무조건 모의고사 지문을 시험 문제 출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푸는 모의고사가 우리 아이가 중3인데 모의고사를 왜 풀지? 이게 아니라 결국 내신 대비를 1년 땅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큰 비중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모의고사 수업이 어떻게 의미가 있는가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학교를 내신 분석. 네, 여기 특별히 순서는 없고요. 영유고 말씀드릴게요. 영유고 학생이 300명대요. 적지 않은 숫자인데 영유고의 성향을 말씀드리면 시험 범위가 적어요. 이번에 교과서 한 권 들어갔어요. 프린트 5점. 양이 적죠. 그리고 외부 교재. 외부 교재가 EDS 교재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교과서가 빵 문제예요. 한 번도 출제가 안 했어요. 뭐가 적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지금 계속 출제 경향이 뭐냐면 여기가 특이한데 교과서에서 출제하는 비중을 줄이고 있어요. 점점. 그래서 올해 보면 교과서가 한 자릿수나 되는 거 너무 많이 나죠. 근데 안 될 수는 없는 게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해. 근데 교과서 문제를 내면 변별력이 교과서가 너무 쉬우니까. 그러니까 영어는 통파적으로 지금 프린트에서만 3분 정도. 근데 영어 같은 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교과서 하나도 안 됐으니까 문법 문제가 어법 문제가 그렇게 많이 출제했어. 어법 문제. 그래서 어머니 지금 어머니 갖고 계시면 어법 해서 어법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16문제가 출제됐어요. 어법이. 16문제. 또 어법이 16문제가 출제가 됐다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문법을 잘 모르면 문법하고 어법의 차이가 뭐냐면 문법은 하나만 물어봐요. 틀린 거 한 문제를 물어보는 거고 어법은 응용해서 모두 고르시오. 틀린 것의 개수는 이게 고쳐 쓰시오. 이게 어법 문제예요. 그래서 영일고를 보내시려고 한다면 영일고는 아이들은 반드시 문법 실력이 출중해야 된다. 기본 실력이 있어야만 볼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과서가 영어 문제라는 건 뭐냐면 다른 문제도 문제를 많이 내는데 이 영일고 같은 경우는 문법하고 모의고사 제대로 출제를 했어요. 외부 지문은 푼트로. 결국 모의고사가 영일고에도 중요하게 쓰였어요. 그 모의고사라는 게 정확히 뭐예요? 이번에 저희가 2021년 9일에 3월 모의고사잖아요. 네, 그거를 시험을 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모의고사 지문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심지어 저는 어떤 경우가 많냐면 제가 여의대 아이들을 모의고사를 중3 때부터 풀렸는데 고등학교 입학시험이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명경우가 갔다 오니 사실 입학시험에 저희 같은 모의고사가 나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학교는 모의고사 지문을 두루두루 써요. 입학고사에도 쓰고 시험도 출제를 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영일고에 혹시 보는 학생이 있었다면 영일고는 어법에 굉장히 치중한 시험을 하기 때문에 문법을 잘하는 애가 영일고에 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학교 분위기는 뭐냐면 뭐랄까 공부가 열성적이지 않아요. 아이들이 남자들만 모여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제 나이 드시는 얘기한 거예요. 영일고 이거 내신 문제 직접 복수형 어법 문제 어법상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많이 출제됐어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변형 문제. 그럼 이제 교과는 안 내고 모의고사 문제 지문을 변형해서 내요. 그 말은 뭐냐면 실제 모의고사에는 이 글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이런 문제면 시험 문제에는 그 글을 주고 어법상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변형을 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내용만 알아서가 아니라 구석구석에 있는 중요한 내용을 다 알아야 돼요. 모의고사. 자, 학교 분위기예요. 선생님들이 실력이 있고 열정적이에요. 여기 선생님들 괜찮으세요. 근데 아이들이 뭐냐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남부의 문제점이에요. 남부 아이들은 약간 좀 애들이 사랑스러운 학원을 다니고 학교를 다녀요. 공부를 안 하는 분위기야. 그러니까 성적이 약효과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일고나 대일고를 쓰는 아이들 중에서 애들이 어떤 게 있냐면 나는 가서 공부를 잘할 거야. 내신 노리고 여기 가는 거야. 그래 애들이 가서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반대로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이제 하위를 따라주는 거죠. 극과 극인 경우가 영일고의 분위기예요. 근데 사실 남학생들이 보니까 수학을 잘해요. 근데 인원수가 좀 적어요. 왜냐면 300여 대밖에 안 돼요. 다른 학교하고는 다른 학교. 네. 그러니까 영일고가 300여 대밖에 안 돼. 남고 중에서 명수가 적어.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내신까지 힘든 거죠. 인원수가 적으니까. 그래서 애들 얘기가 뭐냐면 수학 애들 얘기가 영어 위인데 영어 난이도 평인. 영어가 뚫지 못할 경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면 점수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해요. 근데 남학생이다 보니까 수학은 잘하고 영어는 쉽게 되지만 국어를 어려워해요. 아이들이 글을 안 읽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국어가 어렵다는 얘기가 영어가 특징. 이거 보시면 돼요. 영어 특징. 어법을 잘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근홍여고요. 저희 불운하게 이번에 신속 썼다가 원하지 않았는데 강제 배정을 받은 케이스였는데 근홍여고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볼 때 시험적 문화예요. 문화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자, 지금 교과서는 두 가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근홍여고가 모의고사 프린트가 나왔는데 근홍여고는 교과서가 12문제가 출제됐죠. 교과서에 많이 의존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시험이 어려울 수가 없다. 교과서 12문제 됐고 모의고사 17문제 됐어요. 그러니까 프린트가 한 문제가 나왔는데 근홍여고 학생들 얘기는 뭐였냐면 시험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여기 상중하를 적었는데 없는 것도 내신의 상중하가 뭐냐면 하는 내용만 있으면 쓸 수 있는 단단 문제. 중은 내용도 알고 얘가 약간 어법도 약간 알아. 그럼 쓸 수 있는 문제. 상은 어법 변형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문법 실력에 내용의 실력도 있고 영어 실력도 곧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그 부분 지금 상이 5문제, 하가 5문제밖에 없어요. 중 20이에요. 그러면 해볼만 하다라는 거죠. 중 20이니까 해볼만 했다는 거죠. 거기 답이 그러니까 다른 학교 시험 문제하고 다르게 어떻게 냐 답이 보면은 바로 풀 수 있게 암기하면 풀 수 있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근홍여고 애들이 뭐라고 해도 하면 될 것 같아요. 변형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문에 변형이 없어요. 그대로 쓰고 빈칸 뚫고 쓰세요. 이런 문제밖에 안
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금옥도 어떤 변별력을 주느냐 그러면 상이 다 뭐냐? 서술형 문제. 여기서 상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서술형 문제를 변별력을 준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나냐면 서술 문제가 여태까지 금옥도 준 문제가 외우면 쓸 수 있는 문제였는데 금옥도 상에 뭐가 나오면 변형 문제가 나와요. 주어진 조건을 쓰세요. 어법을 변형하세요. 심지어 철자를 줘요. I로 시작하는 두 단어를 쓰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애가 자기만의 쓸 수가 없는 거야. I로 시작하는 두 단어가 뭐지? 이 답이 인스텐트 오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시키거나 관계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 아이들 얘기가 뭐냐면 무난해, 괜찮을 것 같아. 그런데 1, 2등급은 안 나와. 왜? 서술형 대비가 안 나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서술형 문제가 중요하고 금옥 같은 경우는 그 문제 유형이 약간 편중돼 있어요. 어떻게 편중돼 있냐면 어법 문제가 이 주가식 빼고도 5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주가식 합치면 어법 문제가 많이 나오죠. 공부를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나냐면 어휘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어휘 문제가 9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밑줄 친 단어가 문맥상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이런 문제가 나와요. 어휘가 9문제, 그 다음에 문법이 주가식 빼고 5문제. 그럼 금옥은 어휘, 문법 순을 시험 문제가 나왔다고. 그리고 요즘 이 목동의 내신 문제 출제 경향이 얘네 글을 주면은 위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무엇이니까 내용 일치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내가 줄거리를 알면 맞출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나면 글의 순서가 나와요. A, B 섞어. 그럼 결국 얘가 글의 논리적인 거죠. 구조를 알아요. 이 글 다음에 무슨 글이 나와야 되지? 이런 논리적인 사고를 묻는 문제가 나와요. 이제 단순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금옥 같은 경우는 약간 아이들도 권하지 않으니까 금옥의 명수가 200명대 초반이에요. 200명대야. 그 말은 뭐냐? 내신 따기가 어렵죠. 인원수가 적으니까.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도 여기를 본인이 쓴 게 아니에요. 강제로 했는 거예요. 자, 이게 금옥요고 이거 시험 문제였어요. 주가식 문제거든요. 자, 전에는 단단변 이건 뭐냐면 빈칸에 영어 문장을 쓰는데 자, 조건이 있죠. 15단어를 쓰고 조건이 있죠. 제시된 단어를 모두 쓰고 변형을 할 것. 변형이란 말이 있죠. 이렇게 문제 나오잖아. 우리말에 맞게 해석을 할 것. 영작을 할 것.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럼 아이들이 어디서 걸리냐면 일단 어순배부터 걸리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부터 먼저 쓰나? 어순감이 없는 애들은 어떻게부터 쓸 생각을 해요. 주어가 뭐냐면은 주어가 어떻게 주어가 있잖아요. 자, 이 전체가 여기 주어가 되고 동사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데 어순 감각이 없는 애들은 영장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옥이 그래서 주가식 이번에 이렇게 문제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점수 맞추면 5.0 이거 두세 문제 틀리면 1등급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금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주가식 대비 역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자, 그럼 금옥은 애들이 단분이들 뭐라고 얘기했냐? 할만한데 중인 20문제니까. 근데 상이 주관식이 다 너무 어려워. 모든적을 위해서 서술형 대비가 필수예요. 그리고 출제 경향 이제 금옥이 뭐냐? 어휘를 물어보는 문제가 9문제, 어법 문제가 주관식 제가 5문제가 나왔어요. 이걸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 공통사항이 뭐냐면 이 근처 고등학교가 모두 뭘 요구한다? 어법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걸 잘해야 돼요. 주관식으로. 이걸 아셔야 되는 거죠. 학교 분위기 뭐냐면 선생님들이 되게 애정이 많아요. 애들한테 모진말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 선생님들 되게 말로 이렇게 독설도 날리고 애들을 되게 가혹하게 하는데 여기는 격려해 선생님 할 수 있어. 괜찮아. 열정적이시래요. 선생님들이. 자, 근데 이제 애들이 오늘 여기 사람이 뭐냐면 원에서 가는 게 있으면 금옥 일부러 쓴 애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작정하고 하는 공부를 해. 근데 대부분이 뭐냐면 4, 5등급이야. 놀자는 얘기였다. 우리 그냥 해마다 애들이 야 혼자 떡볶이 먹으러 가자. 이런 애들이 너무 해마다 분위기가. 그래서 애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긴 작정하고 가서 내가 공부 시간을 투자를 하면 1등급도 뚫을 수 있겠는데 라는 말을 공부하는 데 해요. 근데 분위기가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해마다 분위기에 휩쓸려 그 금옥요구가 많이 되겠죠. 근데 우리 애는 작정을 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야무져. 그럼 가도 되죠. 그러니까 금옥은 뭐가 필요하냐면 아이들이 이런 분위기다.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필요해. 아, 저 금옥 됐어요, 선생님. 그냥 강제배정되니까 공부 의욕이 애들 없어. 얘기해줘야지. 내가 금옥이 떨어졌지만 하면 할 수 있어. 동기부여가 끊임없이 필요해요. 왜 공부 의지하고 실천의 담배가 뭐냐면 나는 마음먹고 갔어. 주변에 공부를 안 해. 얘는 같이 풀어줘. 이런 일이 금옥요구를 발생해 좀 해요. 그러니까 금옥에 가게 되거나 금옥에 강제 배정을 되면 어머니는 약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인원수가 적어서 내신 따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신서고요. 이 학생도 강제 배정이 됐어요. 신서고가 인원이 적어 여기 176명이에요. 뭐 남일공학이잖아요. 너무 적어.
그 왜냐면 신서구가 여기 신서구 남부 아니에요? 공학이 공학이에요. 신서구가 왜 평이 되냐면 이 근대에서 신서구는 쳐주지도 않아요. 있는지 몰랐어요. 아직까지 왜냐면 신서구가 악명이 있어요. 엄마들 학교 분위기가 안 좋다, 공부 안 한다, 날라리들 다닌다. 평이 너무 안 좋아서 신서구는 안 쓰는 기피 학교. 근데 7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쓰니까. 난 이거 합쳐서 네, 170에 1학년이. 그러니까 아이들 어떤 게 있냐면 신서구 간 애들은 거의 좌절이에요. 나는 신서구 학교 안 한데 갔어. 어떡해 엄마? 망했어. 심지어는 신서구 학부모님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상담하는 게 전학을 보낼까요? 이것도 상담을 하죠. 그 정도예요. 근데 저는 전학을 원하지 않죠. 왜냐하면 전학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본인이 원하는 학교 간다는 보장도 없고 그럼 결국 원하는 학교에 갈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차라리 너는 적응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신서구 내신 할만해요. 어머니. 신서구가 문제가 교과서가 지금 9문제가 나거든요. 신서구는 그러니까 어떠냐면 문제가 교과서,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 부교재가 있어요. 마수, 국문, 독해, 기본편이라고 부교재가 있고 프린트를 줘요. 신서구는 골고루 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를 내는 편이고 그 다음에 중 문제가 15문제는 할만한 얘기예요. 중. 근데 하가 12개예요. 그럼 쉽다는 얘기죠. 하가 12개니까. 얘가 공부만 했으면 쓸 수 있는 문제가 12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신서구 한 애들은 내신 공부를 왜 해? 이렇게 한 기준에 있었어요. 내신 공부를 왜 해? 그냥 공부만 암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신서구. 왜냐면 하가 12문제가 있으니까. 유일하게 하가 12문제. 두 자릿수 학교예요. 여기가. 자, 근데 이제 신서구는 약간 이번에 기대주가 들어온 거예요. 강제 배정을 당한 애들이 전교권이 되는 거예요. 특히 모건 중에 어머니 신서구 그렇게 많이 갔대요. 어머니 마음에 들어요? 예. 모건 중에 모건 중 신서구. 지금 전교권 애 중에 모건 중에 3명이나 내는 게 있다고. 아니, 전세 배정에. 그 강제는 모르죠. 애들이 제가 신서구 반한테 물어봤더니 걔들 전교권이거든요. 이번에 내가 3-4명이 갔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건 중에 운명은 내가 신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미래가 될 수도 있어. 이렇게 보셔야겠죠. 일단 어머니 이제 신서구는 너무 걱정 안 하세요. 우리 애가 신서구 될까? 그래서 걱정하시면 안 돼요. 배고 걱정하세요, 여기는. 근데 신서구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게 쉽게 출제가 돼요. 거의 서술형도 보면 중이 있어요. 단답이야, 단답. 빈칸에 들어갈 말을 세게 쓰세요. 신서구 친절한 게 밑줄을 딱 쓰고 틀린 거 고쳐 쓰세요. 이렇게 나와요, 여기. 그러니까 되게 지금 주관식이 중인 관계, 중인 관계.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게. 그런데 신서구는 뭐로 변별력을 주느냐? 프린트가 있었어요. 특이해. 어떤 분이냐면 학교 시험 범위가 아닌 프린트 주는 거예요. 조동사, 수동태, 접속사 이렇게 잔뜩 있는 프린트를 내가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 뭐야? 선생님이 이걸 수업을 하는데 이거 시험 범위가 아니면 왜 이거를 하지? 프린트 수업 해줄 수가 없는 거기서 3번째가 나왔어요. 상수분. 이번 시험 범위가 들어가지 않는 접속사 문제를 냈더라고요. 수요 일치 문제를. 뭐냐? 그래서 거기를 상이라고 적은 거예요. 신서구에서. 그러니까 신서구는 어떤 유형이냐면 어법 문제가 7문제를 차지하고 있어요. 어법 7문제. 그럼 결국 여기서 뭐냐면 문법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신서구도 결국 만만한 학교지만 문법에서 나왔네. 문법을 좀 해야겠네. 우리 아이가 신서구가 같다. 그럼 어머니는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어법 문법을 공부를 시키셔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신서구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어머니. 신서구 이제 경향인데 이 신서구 어떻게 보세요? 문제 갖다 하죠. 여기에 있는 단어를 모두 사용해서 완성하세요. 필요시 단어 중 어용 변화. 여태까지 어머니 같은 문제를 어떻게 두 가지예요. 좀 단순해 보이죠. 그러니까 신서구는 할 만한 거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신서구 경향 보면은 자 시험 문제를 선생님들이 골고루 출제한다. 교과서, 부교재, 모의고사 지문을 골고루 출제한다. 모든 영역을 골고루 공부해야 된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시험 문제가 뭐가 많이 났다? 문법, 어법이 7문제가 나왔다. 그리고 프린트 준 거. 문법 프린트에서 3문제가 3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고득점을 내기 위해서 반드시 문법을 공부를 해야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학교 분위기, 내 신서구가 왜 그런지 알겠죠? 정규고가 아니라 신서구에 강제로 된다. 공부를 해. 우리 여기서 앉자. 하게 되자. 나머지 아이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분위기가 약화가 됐어. 근데 신서구 선생님들이 눈을 뜬 거야. 우리가 언제까지 이 근처에서 악령을 쓰고 살 수는 없다. 내가 너희를 잘 키워줄게. 그래서 정규권 아이들은 케어가 지극정성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 다니는 정규권에 그러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는데 와가지고 나는 야, 너 어제 시험 몇 점이야? 너 이번에 보고 몇 점이야? 너가 몇 등이야? 맞아. 그렇게 지극정성을 애를 케어를 하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서구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학교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추천하지는 않을게요. 될 겸. 자, 그다음 대일보예요.
대외고가 괜찮은 게 뭐냐면 대외고의 이번 목표가 제2의 강소고가 되는 거야. 선생님이 열의가 높아요. 대외고도 사실은 얘네들 평이 안 좋았어요. 애들이 너무 공부 안 한다라고 하는 평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 학교에서 분위기 쇄신해서 선생님이 지극정성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 범위가 역대 최다였어요. 교과서 모의고사 이거 이제 특이하게 모의고사를 작년 모의고사 했어요. 2020년 9월 3월거 부교대로 수능 특강 라이트가 들어갔어요. 수능 특강 라이트는 고의교재예요. 그걸 고각까지 했고요. 단어 시험을 능률 복합 기본을 1강에 10강까지 313단어의 어머니 이걸 시험 범위였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가 많아요? 여기 엄청 많은 거야. 여기 너무 많은 거야. 또 아이들이 뭐가 되냐면 기가 질리는 거예요. 길고. 특히 어떻게 문제를 내냐면 1번부터 5번까지 아까 313단어 있어요. 그 문제를 다 냈어요. 근데 이게 13점이에요. 그럼 결국 뭐냐면 우리 아들이 단어 하는 거 싫어. 엄마 안 할 거야. 단지 안 했어. 얘는 13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다 맞을 거냐고. 1등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단어 313개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수준가 하라고 한 이유가 뭐냐. 암기하면 쓸 수 있는 수준이니까 하라고 했어요. 애들. 이렇게 됐어요. 근데 대외고도 요거 몇 번에 다르게 게 애들이 단답으로 외우니까 동요를 했어요. 밑줄친 단어와 같은 것을 보시고 밑줄친 단어와 반대말을 쓰시고 단어장에 퀴팅에 녹색 글씨를 써있어요. 동요 그걸 냈어요. 그럼 결국 뭐냐면 뭐야? 이제 단어 암기할 때 동요 반려도 외워야 돼? 우리 1등급 암기하려면 그렇게 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나왔고 사실 대외고는 평가적인 게 뭐냐면 수능 특강 라이트가 우리 문제 출제 보세요. 엄청 많이 나왔어요. 수능 특강 라이트가 내용이 되게 어려워요. 우리 그 지민이가 16문제 출제. 우리 아들이 엄마 머리 아파. 나 이거 안 할 거야. 또 버렸어. 그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결국 그냥 골고루 해야 돼. 골고루.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수능 특강 라이트가 16문제 출제가 되는데 근데 대부분 애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게 많이 출제지만 어렵게 안 됐어요. 내용을 다 공부를 하면 풀 수 있게끔 냈어요. 중이 많아요. 중이 부재처럼 중이 21문제가 할만했어요. 그리고 괜찮아요. 양이 많으신데 깊이 있게 어렵게 안 돼요. 골고루 하기만 하면 돼. 네가 미리 땡겨서 하면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 대외고에 힘들어한 거마다 주관식이었어요. 역시. 주관식 문제가 어렵게 나온 거예요. 모두 사용하실, 변형하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못하는 게 주관식이에요. 우리 아이들 눈 다른 걸 이렇게 읽는 거죠. 눈 이렇게 보는 거죠. 글씨수를 쓰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소수력이 약하단 말이에요. 남자들이 여학생들보다. 그러니까 주관식에 달리 물을 먹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했다? 주관식이 어려워.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외고 이번에 나왔던 주관식 문제거든요. 이게 수능 특강 라이트 영작 가사하는데 모두 사용하고 어법에 맞게 변형하시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얘가 뭐냐면 암기를 단어 내용만 할 게 아니라 거기 중요 문장을 다 딸딸 암기해야 돼요. 수능 특강 라이트가 고의 수준인데 1강에서 5강까지 30개의 지문이 몇 개 나왔어요. 그럼 30개 지문의 주요 문장을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똥석하네요. 둘 중에 하나예요. 얘가 암기력이 좋아. 주요 문장 암기하다가 문법을 잘해. 그래서 이걸 보고 지가 척척 영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이걸 못 쓰겠죠, 대외고. 그래서 역시 대외고 역시 주관식으로 변별력을 하겠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대외고 보내려고 하는 거에서 괜찮긴 해요. 그래도 괜찮아, 학교가. 근데 시험 문제가 아까 수능특강 할 때 16문제 출제됐죠? 부교에서 많이 출제를 하고 골고루 다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도 중이 많은 이유가 뭐였다? 변형이 별로 없어. 수능특강 할 때 치고 단어가 치다가 바꾸고 그러지 않았어. 어휘나 문법의 변형이 그나마 없는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학교 분위기 뭐냐면 대외고가 이제 칭찬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열의가 있는 분이에요. 대외고는 오명을 받고 있어요, 지금. 대외고가 요즘 평이 좋아요. 신성은 아직 넣지 못했지만 대외고는 평이 좋아요, 애들이. 열의가 있어요. 근데 개인별 영역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게 남고의 특징이에요. 남고 아이들이 공부 하나요, 안 하나요 정해져 있어요. 대외고는 영역이다. 대외고 같은 경우는 지금 점수가 300몇 도 막, 여기 400대 입학해요. 그래서 괜찮아요. 대외고 내신당이 괜찮아요. 그리고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고수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아이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외고가 괜찮아요. 자, 이번 애가 목동고예요. 사실 여학생 가신 어머니들이 여기서 F만 하나 두면 돼요. 목동고 보낼까, 진명이고 보낼까. 근데 목동은 이과 중점이에요. 그리고 진명은 문과 중점이죠. 진명이 여기서 이런 거 싫어해요. 진명이 여기서 지난번에 전화 왔어요. 왜 자꾸 우리 문과 중점이라고? 우리도 이과만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주변에 학원가에서 진명 학생들은 학원을 약간 뭐라고 할까 적대시하세요. 학원가에서 진명은 시험 문제 어떻게 된다. 진명은 고인물이다. 진명은 약간 매너리즘이 있어.
라고 얘기해서 진명 기피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중3 아이들이. 그래서 학원 가면 막 하기 전에 왜 대체 진명 두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냐? 라고 할 정도예요. 그에 비해 이 목동은 이과 중점 학교인데 학생 수는 300대 후반이에요. 진명은 400대요. 300대 후반이야. 근데 목동고는 이제 애들이 분위기가 어떠냐면 이과 중점 학교다 보니까 수학을 잘하는 여학생들이 물려가요. 이거 영어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시험 어떻게 애들이 살려주냐면 선생님이 듣기 점수가 20점을 유일하게 듣기 시험이 있는 학교예요. 영어 시험을 2번 봐요. 듣기 시험 한번 봐. 20문제짜리, 20점짜리로. 그러면 우리 딸이 듣기 실력이 좀 있어. 그럼 20문제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럼 나머지 지필이 80점이에요. 아, 그럼 시험 보는 날 듣기가 따로 있고 영어 지필이 따로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아이가 영어 시험이 풍망을 하다겠죠. 20점 먹고 들어가요. 이렇게 시험을 해요. 이 목동고는. 그래서 듣기 평가로 어느 정도 깔아서 점수를 20점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지필 시험 보게 하는데 지필 같은 경우 교과서가 이번에 모의고사 그 다음에 프린트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그러니까 아이들 얘기가 뭐였냐면 교과서 문제 적게 나와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숙명이에요. 점점 고등학교에서는 교과서와 반영비를 줄일 거예요. 그걸 변별력이 안 가려지니까. 그럼 뭐라 하느냐? 모의고사나 부교재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진명 이 목동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되게 착하신 게 미리 프린트를 줘요. 그때 영역 프린트, 문법 프린트, 단어 프린트, 독해 프린트를 미리미리 줘요. 아이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그나마 있어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목동 선생님들 되게 준비 잘한다. 잘 챙겨준다. 왜냐면 이 얘기 다음에 얘기할 게 진명이 뭔데 진명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진명은 시험 보기 2주 전에 프린트 500단을 줬어요. 2주 전에. 그러니까 목동고 애들이 왜 진명 왜 그러고 우리 줬는데? 그래서 목동고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에게 그거를 잘 챙겨주시고 형님. 그래서 목동고 같은 경우는 시험을 좀 어땠어? 근데 듣기 점수 일단 20점 먹고 들어갔고 이번에 교과서에서 6문제, 모의고사 8문제 나고 프린트에서 10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근데 너 대체 어떤 게 어려웠어? 프린트. 프린트에 영역풀이가 나오는데 영역풀이 엄청 꼼꼼하잖아. 영역풀이에서 6문제 이상 나왔어.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얘네 학교 같은 경우는 그 독해 지문 프린트가 뭐예요 선생님? 제가 검색해봤거든요. 독해 지문 프린트에 2018년 수능 35번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컨셉 모의고사 독해 지문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결국 뭐냐면 진영에서 이 목동에서 썼던 독해 지문은 보일 게 아니야 언니. 고위고사가 프린트 줘. 지문을. 그 문제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를 낼 때 수능 위주로 해서 시험 문제를 낸다고 해도 근데 선생님들이 그 프린트 좀 출처를 얘기해주지 않죠. 왜냐면 출처를 얘기해주면 안 되는 게 저희 원래 선행 금지 나오니 자기 하는 거 아니면 안 돼. 선생님들이 일부러 복사해가지고 문제 얻어 짜치게 붙여놔요. 출처를 알 수 없게끔. 그래서 아이들이 외부 지문이나 자기가 만든 독해 문제가 어느 학교도 정말 출처를 모르게 줘요. 이렇게 줘야 돼요, 외부 지문.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얘들 같은 경우 문제가 왜 어렵다고 했냐면 이제 이 학교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냐면 영역풀이를 엄청 꼼꼼하게 공부해야 되고 독해 지문을 샅샅이 공부해야 돼요. 변형 문제가 엄청 많아서 그거 많이 해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외부 지문이에요. 외부 지문 네 문제가 보도 듣도 못하는 문제. 외부 지문 은혜가 뭔지 아시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시험제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학년 뭐가 있었냐면 독해 실력이 있던 문법 실력이 있어야 돼요. 처음 보는 지문을 풀어야 되니까. 심지어 처음 보는 지문을 주관식 서술로 쓴다해서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외부 문제 네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거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이 아이들이. 그러면 외부 지문 뚫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겠네요. 네가 독해 잘하든 문법 잘하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이거 외부 지문 주관식 문제. 이렇게 처음 보는 지문을 주고 이 문장에 들어갈 위치를 쓰고 첫 단어와 끝 단어 쓰고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목동고의 관점은 뭐다? 외부 지문을 뚫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지 그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자, 목동에는 뭐냐면 자기네는 그 독해 지문하고 프린트 중에 10문제 나왔잖아요. 프린트 비중이 높아야 선생님이 그리고 외부 지문 4문제 있죠. 그거 어려워요. 독해력이 필요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근데 평은 뭐냐면 애들이 극찬을 해요. 목동으로 간 애들이 선생님 저희도 되게 좋아요. 열정적이에요. 실력 좋아요. 자율학습 보장이 뭐냐면 선생님이 애들을 밀고 땅을 잘해요. 애들이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생님이 관리를 잘해요. 그래서 애들이 어떤 얘기 하냐면 분명히 학교에서 애들이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점수는 잘 나와요. 야, 집에서 공부하는 거야. 선생님들이 잘 챙겨줘야 돼요. 그래서 애들은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잘 분위기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뭐냐면 국어나 영어는 약간 쉽게 좀 내줘요, 문제를. 이과 중점이니까. 근데 수학은, 과학은 어렵다. 이과 앞에 이렇게.
공부하는 분위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좀 오늘 아시겠지만 이과가 전망이 없잖아요. 대학도 시험도 그렇고 꼭 보도했던 목표고 괜찮다는 거죠. 가도 영어 시험은 영어 전체에서 보면은 영어 시험 할만하게 나와요. 이렇게 나온다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진명이가 어머니 보세요. 제가 평이 이렇게 길어요. 할 말이 많다는 얘기예요. 진명요고 이번에 난리 났던 게 뭐냐면 진명요고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객관식 25문제, 주관식 5문제. 그런데 주관식 5문제 한 문제랑 세 문제가 또 나와요. 그럼 얘네가 실제로 본 건 37문제였어요. 50분씩 주는데 5분 동안 시험지 나눠주고 5분 동안 오해 받고 그럼 얘들 40분 안에 30분 줬고 한 문제를 거의 1분에 풀어야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근데 진명이 기선제압을 하는 게 앞에 1번부터 8번까지가 주관 듣기평가가 나와요. 1.5배속으로. 듣기평가 1.5를 늘려줘요. 그래서 문제가 나온 다음에 주관식 1번이 또 듣기평가야. 주관식 1번이 무조건 전체적으로 듣기평가인데 세 문제가 나왔어. 다시 1번, 2번, 3번 단답이 아니야. 문장을 쓰시오, 문장을 쓰시오, 문장을 쓰시오, 문장 나와. 그 애들 거기서 이미 얼음 빠졌어. 그러고 나는데 그 다음 문제가 나오는데 이번에 진명이 악명 높았던 게 뭐냐면 틀린 것의 개수를 모두 고르세요. 엇법사 맞는 것의 개수는 내용상 틀린 것의 개수는 그쵸? 위의 내용에 일치하지 않는 것의 개수는 그래서 그렇게 물어본 문제가 9문제가 나왔어요. 애들이 미치는 거야. 주관식 가기 전에 이미 뭐의 개수는 아까 다른 학교 같은 밑줄치잖아요. 밑줄치 보면 고치세요. 3개 보세요. 근데 진명은 게 없어요. 개수는 왜 이렇게 거기서 이미 시간이 된 거예요. 그 주관식 뒤에 풀 시간이 없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500단어 있잖아요. 2주 전에 준 거. 그거 실제로 3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3문제밖에 안 나와도 외해가 아니라 거기 있는 단어로 교과서에 있는 단어를 다 꺼내는 거예요. 교과서에 프로보크가 있어요. 프로보크, 어떤 걸 야기하다, 그걸 코웃을 바꿔내요. 다 지문의 단어를 바꿔내는 거야. 그럼 아이들이 500단어를 모르면 거기 있는 지문의 단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 500단어가 다 그렇게 숨어있는 거야. 그거 보세요. 하나 공부해야 되는 거. 진명. 그러니까 아이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시간도 부족하고 다 나오기도 엄청 많이 해야 되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진명은. 자, 진명 시험을 보는 경우에 조건이래요. 여기 있는 단어 모두 쓰고 어용을 다 바꾸고 하나 하나씩 다 쓰고 이렇게 조건이 까다로워요. 심지어 철자도 줘요. C로 시작할 것, I로 시작할 것. 그 말은 뭐냐면 아이들이 프린트에는 단어를 쓰지 않으면 다 감점시키는 거예요. 진명은 부분점수가 없어요. 아까 왜 세 번째 쓰시는 수제점수 왜 다 쓰는 거예요. 부분점수가 없어요. 그럼 자기네가 주어진 철자를 써야 돼.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좀 안 이해해? 이거죠. 그 진명은 뭐냐면 모든 지문 속에 변형 단어가 다 파생어예요. 동력 가서 다 보고해야 돼. 그리고 복수문제 있잖아. 모든 걸 보시고 모든 걸 아무 생각 없어.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그러니까 애들이 뭐냐면 선생님들 성향체가 극과 극이다. 잘해주는 사람 잘해줘야 돼. 근데 꼰대 선생님, 오랫동안 계신 선생님도 계속 애들한테 약간 뭐라고 할까? 그런 게 약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이런 말을 써요. 매너리즘에 빠지는 선생님도 있다. 내 것도 또 내 것도 내고 문제 먹을 때 내고. 그치? 그러니까 반변 분위기가 분명하더니 진명도 이번에 애들이 안 쓰려고 한 주제가 있다 보니까 진명이 이번에 미달인 데가 들어간 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냐면 한 반 전체가 공부를 안 하는 반도 있고 어떤 반은 공부 하나 섞여 있고 분위기가 더 분명하다는 거죠. 특히 영어 난이도가 최상이에요. 그 진명이 자기네가 문과 중장학교라는 오명을 돕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또 어린애들이 시켰대요. 그럼 결국 뭘까 진명은? 전과목을 잘하는 애가 가야 되는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 대신 좋은 건 뭐냐 인원수가 400명 때문에 엄마도 내신 등급 따기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데 시험이 이게 진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부분이냐면 학교별 내신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머니들 생각하실 때 뭐냐 우리 아이가 이 학교를 마음에 두고 있다면 우리 아이는 그럼 이런 준비를 시켜야겠네. 아니면 아직 고등학교 결정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아이는 이 학교를 보내면 안 되겠네. 나름의 이런 어머니들 전략이 여기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이렇게 아이들한테도 되게 긴장감을 주는 게 누구누구야 공부를 이렇게 하면 고등학교 가서 네가 어떻게 되겠니? 라는 얘기가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명회를 사실은 부모님들 중에 아이들이 봐야 돼요. 오늘 제가 1차 그 주요 학교 내신 분들 설명해 드렸고요. 궁금해하신 나머지 분들 저희 그랜드 해주시죠. 네, 그랜드 해드리겠습니다. 예. 하고 앞에 앞에 분석 들으시니까 어떠셨어요? 더 복잡해졌죠? 예, 맞습니다. 그게 정답이고요. 저는 뭐 길게 말씀드릴 건 아니고 이렇게 분석을 해서 저희가 어떻게 액션을 취하고 어떻게 대처를 하고 중상 어머니들이시니까 내년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우스갯소리인데 저번 주에 여기 비둘기가 들어왔어요. 비둘기가 들어와서 2마리가 들어와서 막 똥을 싸주러 갔는데 2마리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여기 나뭇가지를 모아놨더라고요. 종지를 틀고 이틀 동안 그러더라고요.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기 어머니 선생님 잠깐 들춰보세요. 여기 스크린만 잠깐 들춰보세요. 네, 독소리 붙여놨더니 안 들어오더라고요. 아, 진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학원 스타일이 저희는 뭔가 분석을 하고 바로 대처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아까 좀 전에 저희 부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어려움들을 최소한 그래도 어떻게 대비하고 맞이해야 될지 좀 고민해봤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주관적인 거랑 세부 영역이랑 공통 영역이 있는데 이제 개별 학교적으로 분석 준비해줘야 될 게 있고 공통적으로 분석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시면 되고 처음에 좀 얘기를 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개별 단원장인데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그때 뭔가 자료가 나왔을 때 바로 대처를 해야 되고요. 바로 시험을 봐야 되고 시험을 섞어서 봐야 될 수 있을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면은 이제 단원장을 제시해주는 학교가 있고요. 단원장을 제시하지 않는 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들이 이제 지금 뭐 여기 아까 좀 전에 많이 얘기했지만 준비를 하게끔 하려고 막 몇 년 전에는 막 시험 일주일 전에 막 100개가 나오고 200개가 나오고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이 단원장을 줘서 이걸로 우리는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올 거야. 요걸로 갑자기 우리 다음 주에 수행을 볼 거야.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볼 수 있게 준비를 해놓고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수시로 프린트 나오면 좀 뭐 타이핑 작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은 뭐 이 두 학교죠. 이 두 학교고 보시면 뭐 그냥 단순히 단어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이제 파생어랑 요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역 풀이는 저희가 자신이 있는 게 전 학교 저기 본관도 있고 저희 센트럴관도 있고 목동관에서 뭐 데이터베이스를 좀 모아서 활용을 해요. 근데 이제 영역 풀이가 독이 될 수도 있는 게 다른 학교 영역 풀이를 갖다 쓰면은 가끔 틀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같은 단어 뜻인데 설명을 다르게 하는 영역 풀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좀 솔팅해서 너무 막 많이 하지 않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 시험지 제작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개별 단원장이 특히 고등부 학생들에게 진행이 된다. 그리고 뭐 내신은 뭐 제가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모른중 같은 경우는 뭐 프린트는 저희가 개별 작업해서 연습하게끔 준비하니까요.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고 문제는 요겁니다. 이제 주관식 문제인데 주관식 문제인데 막 아까 뭐 증명으로 살벌하죠, 그렇죠? 살벌하고 다른 학교도 그런데 조금 번외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영등포구 쪽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학교들이 여기 있어요. 거기 문제랑 여기 문제를 비교하면 되게 깜짝 놀랄 정도로 난이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평균은 비슷해요. 평균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높아봐야 뭐 물론 5점 10점 차이가 크긴 하지만 이렇게 쉬운데 점수가 확 높지는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아무래도 주관식을 쓰거나 영어를 푸는 난이도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외력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석을 하는데 뭐 주관식 문제를 어떻게 애들이 틀릴까 보면은 이제 이런 일이 생겨요. 바로 들이대요. 그럼 항상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왜 애들이 바로 들이댈까요? 왜 애들이 바로 들이댈까요? 이게 숙제하는데 버릇이 돼서. 그러니까 제가 항상 설명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목동스러움이 빨리 하려고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빨리 끝내려고. 그러니까 숙제를 막 이제 어머니들한테 모셔놓고 숙제를 왜 해야 되나요? 그러면 뭐 레시퍼 복습을 철저히 하고 그러십니까? 숙제를 왜 했고 레시퍼 좀 아니에요. 애들의 머릿속은 빨리 끝내고 게임하려고 빨리 끝내고 유튜브 보려고. 제가 좀 말씀 설거지 빨리 하시는 거 예. 그러니까 바로 들이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순감 상실되고 어순감을 상실했다는 얘기가 주어 동사를 제대로 못 찾아서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많이 시키고 많이 외우게 하는 게 아니고 얘가 어떻게 똑바로 연습을 해야 될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거를 좀 디테일을 좀 잡아봤고요. 그게 뭘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 먼저 바로 요 분석 연습 시켜야 되고요. 어떤 문법을 써야 하는지 판단을 해줘야 돼요. 실제로 이번에 저쪽 다른 중학교 영어 내신이 있었거든요. 중학식 문제를 써왔는데 배운 문법 2개를 거기다 다 쓴 거예요. 이제 강조 구문하고 관계 대명사를 배웠는데
이게 지금 관계대명사를 쓰는 건데 거기다 강조 구문도 써버린 거예요.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심표를 하면 안 되는데 했거든요. 그래갖고 선생님 이거 틀린 것 같아요. 왜? 그랬더니 다행히 그 친구가 제가 관계사 하나만 생각해야 되는데 강조 구문 하나만 생각해야 되는데 관계사까지 써서 섞어버렸어요. 그러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됐어. 잘한 거야. 다행히 맞게 해줬다. 그런 일이 생겨요. 어떤 문법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단어 활용은 당연한 거고요. 아까 뭐 주명록 말씀드렸지만 이 단어를 쓰지 말라고 나와버리니까 그렇죠? 단어가 여러 뜻을 가지고 있고 동의어도 많으니까 그거 연습해야 되고 요거 이거 잘 안타까워. 아까 019 제가 019 학생을 데리고 내신을 했는데 문법은 다 맞았는데 수일치가 틀린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까지 챙겨줘야 돼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할 겁니다. 마이너스 영작 150이라고 해가지고 150문장 준비해놨고요. 이거를 바로 그냥 영작하라고는 못해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단어를 주고 이제 요거를 보고 올바르게 대화를 해봐 라는 연습인데 흔히 하는 연습인 것 같은데 아니 여기 거를 추가했습니다. 주요 문법을 찾아야 돼요. 이게 어떤 문법인지 찾아서 그걸 활용해서 써봐 라는 거죠. 굳이 제가 이 예문을 쓴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바로 친구들이 다람쥐 먼저 내놨어요. 주어가 다람쥐가 내뿜는 이산화탄소거든요. 이산화탄소가 먼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습을 좀 시키려고 합니다. 그 연습을 좀 시키려고 하고요. 이게 한 150개 정도 연습이 되면은 이제 이걸 지워서 이것만 가지고 영작을 해봐라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019 제가 내신을 할 때는 그 모의고사 지문을 전부 다 이렇게 연습시켰어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했는데 좀 제 미스라고 한다면 일주일 정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좀 그 간격 때문에 조금 시간 좀 아쉬움이 좀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3학년 친구들은 여름부터 이거 준비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복수형 문제 준비하는 방법인데 이따 제가 019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고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문법 문제 여러 개 주고 맞은 거 몇 개인가 틀린 거 몇 개인가. 그러면 사람의 심리가 1번 0개 1개, 2개, 3개, 4개 그러면 0개랑 1개는 못 골라요. 친구들이 대부분 2개를 골라요. 왜냐하면 시중에 있는 문제들이 다 2개거든요. 근데 아까 그 내신했던 친구도 다행인 건 하나를 골라왔습니다. 맞았어요. 그럼 이거를 접근하는 방법이 이거를 정말 우리가 잘해주면은 학원이 대박 날 텐데 맨날 고민을 해요. 그럼 이제 기본적인 건 이거거든요. 유형별 문제 연습해야 되고요. 유형별 문제 연습 끝내고 종합형 문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019 문제보다 좀 어렵네요. 그래서 뭐 보시면은 틀린 것을 모두 몇 개인지 고르라. 몇 개인지 고르라. 그리고 틀린 것을 모두 번호를 쓰고 고치라. 이게 지금 이런 문제가 9개 나왔어요. 그러니까 종합형 문제가 이런 어법 문제가 16개가 나왔는데 이런 문제가 9개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년 019가 되게 쉬웠거든요. 작년 019가 되게 쉬웠는데 이번에는 좀 괜찮을 거야 그랬는데 이런 게 이제 16개 정도 나와버리니까 저랑 내신하는 친구가 그래도 문법 잘하는 친구였거든요. 5분주 문제 풀면 항상 공부를 안 해도 93점, 4점 나오는 친구였는데 좀 고전을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래서 요거를 요런 문제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나라는 거고 뭐 학원에 있는 저희 무기죠. 종합형 영어 수업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은 이걸 시키고 있어요. 중3은 아직 안 하긴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한 번에 영어 하면서 듣기하고 말하기하고 발음해서 자기가 외우고 쓰는 것까지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야 영어가 자기 언어처럼 돼야 문제가 아니고 이 친구들이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요것만 들이대 요것만 보거든요. 요것만 보거든요.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방법 고민하고 있고요. 요건 이제 또 요거 방학 때 하는데 작년에도 했었는데 스스로 정리하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정리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머릿속에서 이런 데이터가 있어서 이게 여기 있는 그건가 보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실제로 쓰게 하고 있고요. 우스갯소리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벌써 20년이 됐더라고요.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진짜 막 아무것도 다 잊어버린 상태에서 그래도 영어 공부를 다시 해야 되니까 토익 학원에 갔어요. 토익 학원에 갔는데 이제 그때 예비역이니까 시커멓고 뒤에 앉아가지고 자신감 하나 넘치잖아요. 끝나고 영어 선생님이 별도로 문법 스터디할 사람 남으라고 해가지고 제가 남았어요. 남자애 하나랑 여자애 둘이 남더라고요. 별거 없어요. 문제를 모여서 풀고
그냥 왜 맞았고 틀렸는지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첫날 20개 중에 3개를 받았어요.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있는데 막 남자애 하나 좀 잘하더라고요. 내가 한양대 공부였는데 옆에 여자애들 되게 얘 잘한다 이러고 오빠한테 제가 오빠 잘한다 이러고 정말 이러고 있고 너무 창피해갖고 그날 어떻게 했냐면 문제 답지를 구해가지고 답지를 20개를 외웠어요. 진짜 쪽팔려갖고 그래갖고 다음날 가서 3개 맞다가 20개 맞으면 너무 티나잖아요. 반을 맞았어요. 어디서 공부한 게 나왔어? 라고 설명을 했어요. 다다음 주 정도 됐을 때 이제 막 18개 일부러 준다. 그렇게 속달을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게 보이더라고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그러다 결국 우리 중 여자 하나가 저를 좋아했어요. 네, 가끔 이게 학생들한테 하면 거짓말 하지 말라고. 당신이 그럴 리가 없다고. 근데, 싫어하고요. 지금 와이프는 아니고요.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제가 이 얘기 많이 해요. 문법 독해하다가도 야 잠깐만 이거 몇 형식이야. 그럼 이제 몇 형식이야라고 하면 넌 왜 이게 몇 형식이야라고 물어봐요. 진도가 조금 안 나가더라도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개별 영역 부분은 조금 더 세분화할 예정이고요. 우리가 이제 저희 학원에서 저번 주에 이걸 분석하고 뭐가 더 필요할까라고 우선 나온 좀 결과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공통 부분은 수능 모의고사인데 이건 지금 3학년들이 하고 있는 거죠. 수능 모의고사 준비하고 있고 조금 성적 되는 친구들은 고2 모의고사 풀고 있고요. 그래서 구의교재 하고 있고요. 구의교재 조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문을 최대한 많이 연습시켜서 수능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익숙한 수능 지문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로 고등학교에 가서 나오는 외부 교재 모의고사가 다 여기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레벨별 솔팅되어 있는 거 그냥 자료 드렸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책의 구성인데 책은 우선 유형별 정리를 했습니다. 유형별 정리를 했고요. 유형별 정리를 해야 실제 학생들이 고3 때 수능 풀러 가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때 이 문제가 나오는구나 나오고 지금 빠른 친구들은 저랑 이런 상담을 해요. 저는 다 나왔는데 그 유형만 되면 헷갈려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분석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연습할 때도 그렇고 모의고사 연습할 때도 그렇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요 정도 여기 유닛 10 정도까지가 쉬운 거예요. 유닛 1에서 10 정도까지 유형이 쉬운 거라서 처음에 제가 연습시킬 때 앞에 부분 좀 많이 맞으면 등급이 하나 정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표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책을 뭐 끝나고 제가 샘플도 있긴 하지만 학생들 공부하는 책이 다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일부러 이렇게 맞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펼쳐서 요 지문 분석하고 연습할 수 있게 해놨고 막연히 그냥 여기 뭐 2지문, 4지문 넣는 게 아니고 넓혀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걸 통해서 문제 먼저 풀고 주제문 요지 찾고 모르는 단어 정리하고 제가 실제 수업할 때 필기할 걸 여기다 쓰게 해요. 단어가 될 수도 있고 문법이 될 수도 있고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끝나고 요 구문 분석을 여기다 해줘야 돼요. 요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변형 문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모의고사 지문이 뭐 가장 적절한 걸 고르시오. 예를 들어 답 2번.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순서 배열이 나오고 요거 가지고 빈칸 추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분석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간혹 이제 단어 보면은 되도록이면 그래도 학생들한테 전자사전 사주라고 해요. 가격이 좀 있지만 핸드폰이 편하긴 한데 너무 위험해요. 어느 순간 막 하면 띵띵 뭐 웹툰 봐야 되고 막.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전자사전을 쓰고 있고요. 되도록이면 전자사전을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왜 이거 단어 안 찾아서 쌤 모르는 단어가 없어요. 그럴 리가. 쌤 단어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단어장까지 해놨어요. 책 뒤에 단어장까지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단어랑 여기에 있는 단어를 정리해오는 걸 종합하면 여기에는 단어가 모르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그래요. 실제로 수업 때 이 단어 뭐야? 라고 하면 이걸 읽어보고 얘기하는 건 뭐라고 안 하는데 모르겠는데 그런 숙제를 안 하는 거죠. 어떤 숙제를 뭐 엘리베이터에서 했니? 막. 네.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프리뷰 같은 경우, 이게 요 부분이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요거. 단어 정리하고, 주제문 찾고, 답의 근거 찾고, 이제 분석하는 것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주시고요. 그래서 수업이 잘 되면 요 정도 모양이 나와요. 요 정도 모양이 나옵니다. 예, 잘한 걸 갖고 왔겠죠. 예, 잘한 걸 갖고 왔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워크북이 별도로 있는데 이제 그 질문 분석한 거 다시 연습하는 거예요. 구문 분석하고 해석하는 거 이런 식으로 별도 워크북 저희가 학생들한테 지어줘서 이건 숙제로 내줍니다. 숙제로 내줍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부분이 예습 개념, 이걸 미리 풀어오는 게 예습 개념이고요. 풀고 단어 찾아오는 게 예습 개념이고, 저랑 수업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 이걸로 이제 집에 가서 한 번 더 연습을 하는 거죠. 구문 분석하고 해석하고 여기 어법 문제까지. 어법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게 변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단어 시험 보거든요. 이 단어 시험 요거 이제 저희가 단어장 줬잖아요. 이 챕터 끝나면 다음 시간에 바로 단어 시험 봐요. 단어 시험을 보는데 단어 시험이 두 개가 있어요. 워크북 바로 뒤에 있고 워크북 맨 뒤에 단어 모아놓은 것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집에서 연습해보라고. 그게 싫으면 적어라고 보라고. 그리고 실제 제가 수업 들어가면 단어 뒷부분 보고 야 단어 시험 봐. 항상 그래요. 그리고 저번에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번 주에 안 했는데 월요일 같은 경우, 화요일 같은 경우 들어온 자는 왔어 단어 시험 봐. 그러면 알아서 단어 시험 보고 결과 알려줘. 이렇게 나름대로 빈틈없이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또 저희가 항상 그렇잖아요. 바로 액션 해드려야 돼요. 분량이 너무 작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아 분량을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분량이 너무 작은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지금 자습 노트 만들고 있어요. 조금만 시간 기다려주시면 이게 왜냐하면 분량이 조금 두껍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애들이 이런 느낌이 들게끔 하려고 개별 자습 노트 만들고 있고요. 중3 학년들만 오셔가지고 여기에 제가 잘 안 넣었는데 따로 말씀을 드리자면 중3은 제가 겨울방학부터 단어 진도를 안 잡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너희들이 알아서 봐. 대신에 한 번 끝까지 다 보면 적어도 일주일 안 본다고 건드리진 않아요. 그랬는데 저번 겨울방학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저기다 붙이거든요. 맥과 같다고 2주 정도 되면 거의 2배가 차이가 나요. 근데 3학년들은 지금 중3 친구들 저랑 1년, 2년 넘게 봤기 때문에 서로 공유한단 말이에요. 야, 단어 반밖에 안 봤다! 막 이러지 막. 집에서 자기들이 시험을 봐요. 그래서 두 분 다 상의도 못해요. 밤에 저한테 문자 와요. 시험 봤다고. 그러니까 물론 그거를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 컨닝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도 그 믿음은 굉장히 있어요. 그럼 보통 방학 때 2달을 해보니까 평균 120% 완성이 됐더라고요. 지금 3학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자습 노트를 제가 만들어서 이제 다음 달에 내신 끝나고 뿌리면 그걸 하는 친구들이 있고 안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또 제가 그거를 잔인하지만 비교를 해요. 이제 막 예를 들어서 막 진도표 그래가지고 막 몇 프로 막 얼굴 붙여놓고 자기들이 해요. 그렇게 여름 지금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량 업그레이드 할 거고요. 그 분량 업그레이드 안에는 이제 변형 문제 들어가 있고요. 변형 문제를 저희가 만드는 것도 솔직히 있지만 또 다른 외부 업체에서 갖고 오는 것도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빈칸 넣기랑 어법 부르기는 이제 워크북에서 좀 업그레이드 된 거고요. 해석 영자까지는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마지막에 더 할 게 없으면 이 정도까지 가져오라는 식으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까 마이너스 영작 150 해갖고 적어도 우리 3학년 친구들 내년 됐을 때 지금 고1 친구들도 작년에 열심히 했거든요. 그랬을 때 조금 덜 멘탈 흔들리고 중심 잡을 수 있도록 모양 좀 잡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관식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들었겠지만 원래 요게 모의고사 지문이거든요. 요게 모의고사 지문인데 요렇게 변형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법 틀린 거 고르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주관식 문제로 바뀌었어. 이게 변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유형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유형을 완전히 바꿔서 변형이 나오는 거죠. 하나 그랬을 텐데 좀 어두운데 이것도 어법 문제인데 그냥 어법을 하나 고르는 거거든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틀린 것을 모두 고르고 고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인위적으로 하나를 더 틀리게 한 거예요. 이게 변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 지문을 많이 보는 것도 정답이고 꼼꼼히 보는 것도 정답이에요. 제일 좋은 건 많이 꼼꼼히 보는 건데 둘 다 안 된다라고 하면 적어도 저는 꼼꼼하게 보는 게 먼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3학년 친구들 여러분 준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작년 고3이고요. 1등급 비중이 10%가 넘었어요. 오늘 아시겠지만 한 7%, 한 5% 정도 나오면 어려웠다라고 하고요. 10% 넘어가면 쉽다고 그랬거든요. 실제로 작년 수능이 좀 쉬웠어요. 물론 예상은 했어요.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저희 제니 선생님이 말씀드렸을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느껴요. 학교를 가보면 코로나로 1년을 자기들이 온라인을 한 세대이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한 애가 확 떨어진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더 심하게 느끼는 건 제가 제 주변 친지들이 지방에 있는데 확연히 느껴요. 그러니까 1년을 놀면은 등급이 2개씩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고2를 그냥 집에서 보내버리니까 고3이 딱 될 때 답이 없어요. 내일 저희 가족 모임이거든요. 클래스에서. 근데 지금 보니까 수능은 실제로 쉽게 나와서 1등급 비중이 많아요. 보시면 3, 4등급 비중이 높잖아요. 이게 쉬웠다는 얘기예요. 조금 어려웠으면 이게 이렇게 내려갔어요. 이 친구들은 보통 한 요 앞에 있는 한 5% 나오면 물론 다 득점이겠지만 퍼센트로 따져봐서 봤을 때 다 맞거나 5%인 친구들은 어려워질 등급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쉽게 나오고 있고 조심스럽게 올해까지 쉬울 수 있어요.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감이 좀 이번에 비교를 해보니까 수능 모의고사보다 이번 주변 학교 내신 수준이 높겠어요. 저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공교롭게 중3 어머니들이 오셔갖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확실히 여름 보내고 겨울 확실히 보내서 내년 이때쯤 됐을 때 힘듦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 여기까지고요. 예. 두 분 오셔서 미세먼지 많은데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예.